요번 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특히 어떤 키 메시지냐면 한 번에 이렇게 탁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는 게 이렇게 많지는 않다 이거.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나온 아이디어를 많은 시간을 거쳐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많은 얘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 점차 그 아이디어들이 보충되어 간다. 우리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연구실에서 연구를 갖다 진행을 할 때에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만난다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데 처음에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딱 받았었을 때 아, 저게 재밌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계속해서 디벨로프 시켜가고 좀 변경하고 조금 일레보레이트하고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아이디어들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20년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 확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 것 같아. 이렇게 오는 아이디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걔네들이 많은 기간 동안 수정되고 보완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박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주제가 이제 그런 주제인데, 근데 무작정 시간만 많이 보낸다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떤 종류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아이디어를 좀 더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이 창조와 혁신 6.1 클래스 컬래버레이션 오버 타임의 중점적인 주제고요. 이제 여기 그 작은 이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서 어떻게 연결할까 하는 파트는 요 파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위한 일반적인 과거의 사례들을 먼저 몇 가지를 갖다 제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엑서사이즈를 해볼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갖다가 다루도록 할게요. 우리 잘생긴 양반이 몰스부호를 만든 세물 모스라는 양반이에요. 나는 이 수업 준비를 하는데 요새 무지하게 시간을 많이 쓰는데 우리 또 조교들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잡학한 상식들을 갖다가 많이 알게 돼서 나중에 퀴즈쇼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몰스부호를 만든 세물 모스의 원학 직업이 뭘까? 원학 직업. 과학자? 군인? 공무원? 음악가? 도서상? 이 사람 정말 원학 그 직업은 초상화가였어요. 나도 놀랐어. 그래서 전혀 아무런 전기전자하고 아무 상관없고 전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이 그 디자인 아카데미 초대 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전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몰스부호를 갖다가 만들었을까? 그걸 갖다가 우리 저자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탐구를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그걸 만들었을까 했더니 이제 유럽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림 잘 그리나 유학을 갔다가 오는 길에 배편에서 이 찰스 잭슨이라는 사람을 갖다 만났어요. 근데 이 찰스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배 안에서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니까 오래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갖다 쭉 다른 사람들이 하다가 이 전기 기호를 가지고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거기서 이제 얘기를 갖다 했어요. 그 배 안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까 하고 뉴욕에 도착해서 6주 만에 만들었다. 초상화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못할 게 없는 거야, 그죠? 디자인하고 초상화 그리던 양반이 6주 만에 몰스 기호를 갖다 하는 기계를 만든 거니까. 근데 우리 책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게 이것만, 이 표면적인 것만 보면은 이 사람이 엄청난 선재든지 뭐 무지무지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든지 막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요 이면을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일이 이미 그 전에 쫙 있었다 이거. 이미 그 전에 다 있었어서 이제 80년 전에 이미 이 몰스, 그러니까 이거 뭐지? 몰스 이걸 뭐라고 까먹었어. 전신. 전신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요새 전신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신에 대한 걸 했었고, 1982년, 1830년, 1836년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 뭐 심지어는 자기 몰스가 뉴욕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칠 때 자기의 친구였던 화학과 교수를 만나고 그 화학과 교수가 건전지를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신호가 오래 간다, 멀리 간다 하는 걸 갖다 밝혀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했고, 거기다 이제 나중에 그 개발 자금을 만드는 데까지, 그런 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그러고 너무 재밌는 거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오는 배에서 처음 만들었던 그 몰스 체계는 결국에 와서는 한 번도 써먹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몰스 코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메이저 커뮤니케이션을 바꾼다는 거 굉장한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 같은 빅 이노베이션도 실제로 안을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자잘한 이노베이션들 또는 여러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첩돼서 처음에 나왔던 그 아이디어가 계속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뀌어지고 좀 더 일레버레이트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 와서 몰스보어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이 해박한 역사 지식.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가지고 나온 게 찰스 다윈이에요. 그래서 다윈이 이 남아프리카 탐험하는 비그로에 동승했다는 거 이제 우리도 웬만큼 다 알잖아요. 나도 아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스페셜티는 사실은 진화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스페셜티는 혹시 알아요? 뭐였는지? 워낙 이 사람은 뭐 하려고 그랬었죠? 워낙 신부가 되려고 그랬었는데 이제 신부가 되는 걸 포기를 하고 배를 타고 한 6년 탔나? 한 5년 탔구나. 한 5년 타고 이 소위 말해 이제 비고를 타고 나서 갈라스포가스 군도를 딱 가서 보고 오면서 이 사람의 워낙 관심사는 몰라요? 나도 몰랐는데 워낙 관심사는 지리학자였대. 그래가지고 이 일반 지구의 지형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하는 걸 갖다 연구하는 사람이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형에 대한 책만 주야장창 6권을 썼대. 갖다 보면서. 그러고 나서 종의 기원이나 뭐 진화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전혀 관련된 내용들을 별로 몰랐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지얼로지, 그러니까 그 지형학에 대한 자료들을 갖다 다 모아놓고 봤더니 지구가 굉장히 많이 변하더라 이거야.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지구의 모습이 그 그러니까 육지의 모습이 굉장히 변하더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육지였던 데가 바다도 되고 바다였던 게 육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갖다 하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도 변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1842년에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내고 거기서부터 1844년에 이제 진화론을 갖다가 재창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몰스가 자기 그 전신 이거 길을 만드는데 12년 걸렸대요. 처음에 배 타고 와서부터 시작해서 비록 첫 번째 그거는 6주 만에 나왔지만 실제로 사업화돼서 돌아가는 데까지는 12년 걸렸고 다윈이 배 타고 갔다 와가지고 진화론 쓰는 데까지 13년 걸렸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얘기하고 또 인터랙션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갖다가 모아가면서 뭔가 큰 그런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내기는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탁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하고 그 다음에 그 굉장히 많은 수정 반복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기에 있는 사례들은 뭐냐면 이 다윈이 한 방에 그냥 탁 하고 진화론을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봤더니 굉장히 틀린 얘기들을 많이 했더라고. 내가 속으로 좀 안도가 많이 됐어. 나도 한 20년 전에 썼던 논문 다시 보면은 내가 정말 이거 좀 빨리 없애야지 이거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나뿐만이 아니라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잘했다 뭐 막 이러지만 엄청 사실 실패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넥스트라고 하는 그 멋있는 컴퓨터도 있고 또 그 뭐였지 우리 PDA 뉴튼이라고 하는 PDA도 있었고 여러분 기억도 안 나죠? 들어본 적도 없죠? 근데 그런 많은 삽질을 했다고 잡스도.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창의적인 사람들과 그 혁신적인 이런 결과를 나타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봤더니 요 그래프인데요. 요 그래프가 이제 과거에 역사적으로 큰 발견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논문을 갖다 얼마나 많이 썼나를 갖다 본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얼마나 논문을 갖다 많이 썼나.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 쓰고 관둔 사람이 되게 제일 많은 거야.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도 여기 가서 있는 거야. 자,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더 아주 그냥 혁신적인 그런 논문을 썼을까? 이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딱 한 편 진검승부하는. 이쪽에 한 명, 두 명, 세 명, 이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여기도 써 있고. 근데 가서 봤더니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막 진검승부하는 사람 한 편 딱 쓰고서 그냥 끝낼 것 같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논문들을 갖다 썼더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새로운 그 좋은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보고 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실패를 갖다 많이 경험하면서 또 더 좋은 결과를 갖다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알도로스 저 주방 가구 혹시 집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나는 저 유럽이나 이럴 때 출장 가면 하나씩 사가지고 오거든. 이쁘잖아. 이거 주전자예요. 혹시 집에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나도 없어요. 이거 없는데 이거 실제로 끓여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왜 어렵냐면 무지하게 뜨거워요. 이거 이렇게 딱 가까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손으로 대면 엄청 뜨거워서 잡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와인 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 올라가는 춤추는 와인 따는 거. 그거 보통 와인 따게 다 공짜로 주는데 그 사람 그 와인 따게는 몇백 불인가? 하여튼 거의 100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디자이너인데 프로덕트 디자이너인데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실수를 갖다 범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라는 걸 갖다가 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하더라 이거예요.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개념의 정의. 이건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잠깐만 다룰게요. 두 번째는 개념의 결합이에요. 그 기존에 있었던 내가 만들어냈던 조그만한 논문들, 조그만한 스몰 스파크들, 걔네들을 갖다가 결합하는 전략. 그리고 또 하나는 만들어진 개념을 정교화하는 거, 일레보레이션 하는 거. 결국에 가서 조그만한 스파크들을 가지고서 큰 이노베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스트래티지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을 갖다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개념의 전이의 컨셉추얼 트랜스퍼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얘기했던 덩커 얘기 기억나요? 우리 그 암세포가 가운데 있고 건강한 세포가 이렇게 두르고 있을 때 걔네들 갖다가 어떻게 죽이느냐? 그게 이 얘기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제 어떤 한 나라의 요새가 있는데 성이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한 번에 몇 명 못 들어가는데 그 성을 어떻게 함락할 수 있느냐? 성을 뺑 돌려가지고 전부 다 한 번에 쑥 들어가게 만들어라 하는 거하고 요거하고 처음에 얘만 줬었을 때는 답을 알아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가도 얘를 주게 되면은 얘를 갖다가 알아내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자, 얘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서 이걸 푸세요. 라고 얘기해주면 그 퍼센티지가 훨씬 당연히 늘고, 그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해도 얘만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 있다가 얘를 제공해주면은 이 두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진다. 그래서 이 컨셉추얼 트랜스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어넬로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어넬로지는 개인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런 그룹에서도 이 스몰 스파크들을 갖다가 모으는 데도 아주 유효한 그런 전략이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얻는 모든 방법들은 사실은 얘를 통해서 얻는다. 그 이제 메타포를 갖다 통해서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의 전이라고 하는 것, 컨셉의 트랜스퍼를 통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도메인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잘 모르는 도메인에서의 디시전 메이킹을 잘 아는 도메인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제 해결 방법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고, 이제 두 번째가 개념의 결합. 이게 사실은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데, 조그마한 스파크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큰 스파크로 만들려면은 개념들을 결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들을 갖다가 결합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가 난이도 측면에서 이게 제일 쉽고 이게 두 번째로 쉽고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어려운 거고 제일 어려운 거고 또 이제 저자가 추천하기는 뭐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컨비네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교육의 효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요걸 보고 나서도 매우 다양한 여러 가지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그래서 아주 굉장히 리모트한 그런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세트지고 이거 뭐 영규가 생각하고 번호 고른 게 아니라 랜덤하게 고른 거거든. 그래서 랜덤하게 골라도 거기서부터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 유형 중 첫 번째는 그냥 두 가지의 특징을 갖다 하나로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완용 상어다. 그러면은 상어 중에서 이렇게 물에서 산다거나 바다에서 산다거나 뭐 먹을 걸 먹어버린다든가 이런 속성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귀엽고 조그만 애들들 왔다 갔다 거리면서 물속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 뭐 이런 것만 상겨놓는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해가지고 결합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말이 좀 안 될 때도 있고. 두 번째 이 개념 결합에 대한 원칙인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A에서 요 둘 중에서 하나씩 아무거나 선택해가 여러분 이제 팀워크 할 때 한번 해보세요. A에서 이쪽에서 하나 선택하고 이쪽에서 하나 선택해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경우하고
B라고 하는 데서 이쪽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이쪽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은 A 쪽이 어려울까 B 쪽이 어려울까? 둘 다 어려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쉬울 것. B가 더 쉽다. 이유는? 비슷하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자연에서 가져오는 엘레멘트들인데 얘는 하나는 자연에서 온 거고 하나는 인공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갖다 모아가지고 어떤 컨셉추얼 컨비네이션 할 때 비슷한 애들에서 나오는 컨비네이션이 더 컨비네이션이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더 어려운 쪽에서 나오는 컨비네이션이 더 크리에이티브한 컨비네이션이 나온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컨셉 이 합치는 거의 일반적인 원칙이. 어렵게 컨비네이션을 할수록 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컨셉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그 왜 몰스나 다윈을 보게 되면은 배에서 만났던 사람, 그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다 자기랑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A쪽 컨셉추얼하게 컨비네이션을 한 건데, 근데 그 나온 결과는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프로퍼티 매핑이에요. 프로퍼티 매핑은 뭐냐면 어떤 이제 두 개를 매핑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딱 한 속성만 끌고 와가지고 그 프로퍼티만 가져와서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니체어다. 그러면 이 포니의 그 무늬만 가지고 와서 이 의자에다 갖다가 컨셉을 결합하게 되면 얘는 이 프로퍼티 매핑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릴레이션십 매핑이 있어요. 릴레이션 매핑이 뭐냐면 뭐와 뭐의 관계를 갖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냐면은 묵박스예요. 책 상자. 그러면 책하고 상자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책이 있고 상자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책하고 상자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막 프로퍼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 둘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아마 박스가 책을 담는 관계가 있을 거다. 박스는 책을 담는다 하는 그 릴레이션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가지 간에. 그래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 매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건데, 이 하나의 구조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대상이 있다. 예를 들면 이게 그 프링글스고 또 하나는 카툰이야. 그러면 이 둘이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걔네들 사이의 각각의 구조들 중에서 어떠한 구조들이 비슷한가? 둘 간에. 둘 다 어떤 구조가 비슷할 것 같아요? 심심풀이 땅콩이 좋잖아. 둘 다. 그러면 한 목적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 구조를 가져와가지고 매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렵지만 이런 걸 해가지고 나오는 매핑이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컨셉추얼 일레보레이션이야. 이 컨셉추얼 일레보레이션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베이킹 소다예요. 집에 냉장고에 이거 있는 사람? 있다. 돈이 한 명 있네. 다른 사람들은 살림 안 하나 보다. 베이킹 소다 냉장고에 놔놓으면 어떻게 되니? 냄새가 없어지지. 워낙 베이킹 소다는 뭐 하는 데 써요? 베이킹 하는 데 쓰지. 베이킹 하는 데 쓰는 게 베이킹 소다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바빠지면서 사람들 사는 게 바빠지면서 베이킹 할 시간이 없잖아, 집에서. 다들 만들어져 있는 거 가져와서 쓰던지 아니면 가가지고 사가지고 오던지 그러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점점 살 길이 막막해진 거야. 살 길이 막막해졌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프로덕트의 프로퍼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퍼티를 바꾸는 거야. 가장 핵심적인 프로퍼티 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프로퍼티가 있겠죠. 하얀색이다, 가루다, 가볍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가 얘가 뭘 하는 애냐. 빵을 만드는 베이킹 하는 데 들어가는 건데 그 펑션을 없애버리고 뭘로 했냐면 냉장고에서 냄새를 없애는 펑션으로. 그래서 그 냉장고 냄새, 당연히 냉장고 냄새 없애는 용도로 지금 훨씬 더 많이 쓰죠.
그리고 이 아머 해머스가 이것 때문에도 상당히 큰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레버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대상이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컨셉에서 가장 그거 없으면은 얘는 안고 빠진 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속성을 찾은 다음에 그 속성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얼토당치 않는 걸로. 그리고 이게 맥센스한가를 갖다 보는 거예요. 이게 컨셉추얼 일레버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보드 게임이다. 그러면 그 보드 게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속성 중에서 우리가 보드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은 이 보드 게임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애를 뽑아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속성을 바꿔주게 되면 얘는 무슨 상품이 될까? 이거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시각적인 도움을 갖다 얻는 경우가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실험은 뭐였냐면 여기 발명 분야 중에 하나를 갖다가 딱 선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전기기구를 하겠다. 하고 나서 여기서 무작위로 아무거나 3개를 뽑아. 그래서 얘네 3개를 갖다가 연결하면 어떤 전기기구가 나올까를 갖다가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비주얼한 이런 아이템들이 있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썸머리를 하자면은 우리가 그 빅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조그만 스몰 스파크들을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나오고 그런 스몰 스파크들을 갖다가 베이스로 빅 스파크를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었던 컨셉들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있던 합된 걸 합치든지 아니면은 얘네들을 매핑을 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컨셉을 일레버레이션 하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우리 팀 프로젝트